사실 에이스를 잡아먹는 수비만큼은 저는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는 조각이어도 이게 윈나우를 위한 선수일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근 10년 내로 커리 같은 선수 골든스테이트에 안 나옵니다. 커리가 있는 골든스테이트는 뭔가 사람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청춘 같은 것 같아요. 포워급 득점력이든 뭐든 그런 걸 기대하기 자체가 되게 웃긴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NBA의 가장 핫한 주제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입니다. 저는 1회차에서 인사드렸던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느바비큐 G리그는 10명 이상의 20대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3회차죠. 또 새로운 패널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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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 이름은 한찬우라고 하고요. 현재 점프볼에서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 평소에도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해서 대학교에서 농구 동아리 6년째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하선님. 네, 안녕하세요. 05년생 장하선이라고 합니다. 농구,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 거의 다 좋아하고 그중에서 농구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웅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01년생 한채웅이라고 합니다. 역시 농구 하는 것 보는 것 다 좋아하고요. 열심히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우님에 비해서 두 분이 약간 자기소개 좀 짧은 것 같은데 좀 어필할 거 없나요? 기자였으면 전 바로 명함부터 내밀었을 것 같긴 해요.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연예인으로 소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오늘 PD님이 그러시는데 저희 비주얼 특집이라고 다들 동의하시나요? 혼자 비주얼 특집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차가 패널들 소개해야 하는 분량이 있는 마지막 회차일 것 같은데요. 이로써 저희 젊어진 느바비큐 G리그의 모든 패널들이 다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파릇파릇하고 저희가 전달드리는 젊고 신선한 시각의 NBA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들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느 팀 응원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소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버블 시즌부터 LA 레이커스 우승 시즌이죠. 그 시즌부터 지금까지 레이커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수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우님은 어느 팀 응원하고 계신가요? 저는 보스턴 셀틱스 좋아하는데요.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보스턴을 제대로 입문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NBA를 보면서 어디 팀을 좋아하지 하다가 그 보스턴 TD 가든 특유의 쪽모이 마루라고 하나요? 그 코트 마루를 보면서 이 팀이 뭔가 초록색이기도 하고 되게 매력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어빙도 있고 브라운, 테이텀 등등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팬이 돼가지고 테이텀 루키 시즌 이후로 계속 보스턴을 응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채웅님 어디 응원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러셀 웨스브룩의 팬이에요. 제가 16, 17 시즌부터 NBA에 입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즌이 이제 그 전설적인 트리플 더블 찍으면서 MVP를 탔던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오클라호마 시티 팬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웨스브룩이 휴스턴으로 가고 워싱턴으로 가고 하면서 팀을 좀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발휘해서 한 3년 전부터는 오클라호마 시티 팬으로서 쭉 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플레이인 토너먼트 겪으면서도 홈그램 부상 당하면서도 꾸준히 좋아해온 일편단심의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버럭신 날아다니는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죠. 덴버를 세컨드로 정해놓고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근데 외모만 출중하신 줄 알았더니 목소리도 훌륭하신데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또 고민하다가 올해 NBA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에 1위 자리에 있다가 크게 추락한 팀이 있어요.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나단 쿠민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민가 워리어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내야 하는 건가요? 쿠민가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골든스테이트 먼저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파이널이었죠. 그때 보스턴이랑 이제 골든스테이트랑 자웅을 겨뤘던 적이 있는데 같이 상대팀으로 만났던 저 보스턴 팬 입장으로 이렇게 골스의 추락 아닌 추락이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리그 12승 3패를 달리면서 시즌 1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당시에 득실 마진이 플러스 10.1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 팀은 추락합니다. 9승 19패를 달리면서 각종 지표가 상당히 나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펜시브 레이팅도 리그 21위,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1위. 그래서 결코 지금 11위를 달리는 게 우연이 아니고 그냥 실력에 기반한 순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팀은 커리 에라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 워리어스의 운명이라고 대다수의 골스 팬뿐만 아니라 NBA 팬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리의 프라임 타임 최대는 3년 혹은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커리가 1옵션급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는 어떻게 윈나우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상황인데 쿠민가는 과연 이 골든스테이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미 커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사점 있게 제가 봤던 경기가 지난달 6일에 있었던 미네소타 전입니다. 그동안 드레이먼드 그린이 커리어에서 선발로 자리 잡은 이후에 약 640여 경기를 선발로 출장을 했는데 벤치 출장은 단 5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쿠민가가 선발로 나오고 그린이 후보로 빠집니다. 약 10년 정도 골든스테이트가 달려왔던 기조에서 균열이 생겼던 라인업 기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쿠민가는 한 13점 정도밖에 못 넣으면서 다소 기대보다는 아쉬운 활약을 펼쳤으나 커 감독의 기용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이 있었던 경기였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쿠민가는 벤치로 돌아옵니다. 그린은 다시 선발로 나갔고요. 결국은 커리, 그린 그리고 위긴스 이 팀은 이 3명으로 지금까지 시즌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위긴스 역시도 특히 37경기 모두 선발로 출장을 했고 결국은 이 팀의 코어는 아직까지는 쿠민가가 아니라 커리, 그린뿐만 아니라 위긴스 이 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쿠민가보다 위긴스가 코어로 인정을 받느냐? 위긴스는 훨씬 더 팀 오펜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뭐 온볼 수비, 오프볼 수비 다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리, 그린, 위긴스 이 세 조합으로 올 시즌 뛰었던 게 약 500분 정도 524분 정도 되더라고요, 올 시즌. 그러면서 이 세 조합의 코트 마진은 플러스 6.3점. 이 정도면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쿠민가가 녹아들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쿠민가의 절대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이 팀에 어떻게 하면 녹아들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쿠민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커리랑 그린이 이제 2년 뒤면 제 기량을 못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위긴스랑 쿠민가로 달려야 하냐? 하지만 이 둘의 조합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올 시즌 위긴스와 쿠민가가 적지 않은 시간을 둘 다 중용받았음에도 이 둘이 같이 뛰는 경우는 코트당 한 경기당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 둘의 코트 마진은 0.4점밖에 플러스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둘이 시너지는 별로 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네네. 채웅님한테 마이크 좋습니다. 한번 넘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네. 골든스테이트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 상황을 바탕으로 쿠민가 네. 갖고 있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저는 쿠민가가 남아 있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무조건 맞다. 네. 아까 찬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커리 에라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골든스테이트의 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커리 계약이 이번 시즌 포함 3시즌이 남아있고 그 3시즌이 전부 다 슈퍼맥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1옵션급의 선수를 데려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아직 신인 계약인 쿠민가를 묶어서 다른 대역급 선수를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론상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민가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커리, 위긴스 다음에 득점 면에서 3옵션급 효율을 내주고 있어요. 경기당 16.8득점 정도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리그 내 다른 팀들 중 3옵션들을 따져도 쿠민가보다 좋은 효율을 낸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없진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름을 대면 다들 이 선수 다 익숙할 거예요. 뭐 브래들리 빌, 뭐 모블리, 사보니스, 헌터, 포르징기스 등등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당연하게도 계약적인 부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감히 넘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비싸죠. 그나마 넘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오스틴 리브스 1,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오스틴 리브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희 리브스 소중합니다. 저희 자식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계약적인 부분에서 넘기는 게 가능한 선수들은 사실 그쪽 팀에서도 엄청 염가 계약이라고 품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을 이제 쿠민가만 내놓고 데리고 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쿠민가가 수비에서도 포텐셜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실 쿠민가 얘기를 하면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좀 멍청하고 비추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정말 축복받은 운동신경과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번부터 5번 중 필요한 포지션에 그냥 매치업을 만들어 놔도 이 선수가 한 번씩은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수비수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까 위긴스 수비 얘기했지만 현재 골든스테이트에서 다른 팀과 매치업이 잡혔을 때 그 팀의 에이스를 맡는 에이스 스토퍼 역할은 보통은 쿠민가가 맡고 있습니다. 보스턴 전에서도 테이텀을 1대1로 막았고 돈치치를 막고 그런 식의 수비수가 되고 있죠. 제가 쿠민가 수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수비 스탯을 어떤 걸로 매길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NBA에서 제공하는 DWS라고 디펜시브 윈 쉐어스라고 이게 선수가 팀의 수비적으로 기여한 승리수를 추정하는 지표인데 제가 어제 봤을 땐 71위로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걸 봤을 때 쿠민가가 수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사실 쿠민가가 맨투맨 디펜스에서는 전 정말 뛰어난 수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BQ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헬프 디펜스 타이밍을 잡는 거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사실 에이스를 잡아먹는 수비만큼은 저는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웅님께서 쿠민가 되게 고평가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하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쿠민가는 트레이드하지 말고 골스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면 쿠민가를 남기지 않고 트레이드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윈나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매물이 없어요. 지금 골스에서 가장 강력하게 되고 연결되고 있는 빅맨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부세비치인데 쿠민가를 팔고 부세비치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 부세비치가 과연 이 골스에 맞는 조각일지 맞는 조각이어도 이게 윈나우를 위한 선수일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카고는 지금 이제 선수들을 다 팔아서 탱킹을 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게 시카고는 탱킹을 하려면 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골스는 1픽은 절대 안 쓰겠다. 그리고 사실 부세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리그에서 베테랑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에게 1라픽을 태우는 거는 골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민가가 뭐 툴 같은 게 이제 위긴스보다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쿠민가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보면은 쿠민가가 3점도 늘어나고 있고 쿠민가 3점 시도를 지난 시즌을 보면 2.2개로 상당히 낮은 부분이었지만 올해 3.6개로 꽤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3점 슛 성공률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3점 슛 개선 능력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쿠민가가 사실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이 나도 3점보다는 좀 더 자신 있는 드라이브인을 시도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오픈이 나면 3점을 자신 있게 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잠재력이 있고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선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팅력이 그렇게 단번에 늘까요? 어느 늘었으면 30, 좋겠는데. 네. 30% 중반 정도는 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나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쿠민가가 원래는 드라이브인 그러니까 직선 돌파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선수고 3점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3점을 30% 중반, 중후반 정도로만 쏴줄 수 있다면 사실 쿠민가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남겨야 한다 쪽에 가깝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찬우님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 오셨어요.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그냥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쿠민가를 남겨서 좋은 성적이 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성적표로는 10위이다. 커리 에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잘못된 길로 돌아서더라도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거는 저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쿠민가를 그냥 그대로 안고 가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11위가 얘기하는 게 가장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7위랑 한 2게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리고 아까 쿠민가가 3점 슛의 개선과 슈팅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면 쿠민가 물론 볼륨 줬을 때 30점 내외로
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때 그렇게 폭발력 있게 넣은 경기에서 골스의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쿠민가가 야투를 올 시즌 15개 이상 던진 경기가 12게임이었거든요. 그만큼 쿠민가에게 되게 많은 볼 해결 기회를 줬는데 그 12게임에서 4승 8패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쿠민가가 올 시즌 한 26분 정도 평균적으로 뛰는데 그러면 평균보다 많이 뛴 경기 27분 이상 뛴 경기에서 6승 11패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쿠민가에게 기회를 주면 득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효율이 썩 좋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승률은 3할 4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눈물을 머금더라도 쿠민가에 대해서는 승부수를 띄우고 커리를 보좌할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해결사를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저는 방금 찬호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료대로는 조금 어폐가 있나요? 네, 어폐가 있을 오케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갔다는 건 그만한 또 1, 2옵션이 빠졌을 경기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쿠민가가 터지는 경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쿠민가는 21, 22 시즌에 데뷔했을 때부터 득점, 리바, 어시스트, 스틸, 블락 저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스탯이잖아요. 그 5가지가 전부 다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시즌을 포함해서도요. 이렇게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우상향적인 선수인 데다가 저희가 아까 슈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슈팅도 지금 30% 중반대를 던져주고 있어요. 성공률이. 이것도 그렇게 나쁜 수치도 아니고 그 시도 개수 역시도 아까 하선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꽤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쿠민가가 점점 성장할 여지가 있고 이미 실제로도 성장하고 있는 성장형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하선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슈팅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쿠민가가 사실 골스 팬분들께서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쿠민가가 이제 이번 시즌 연장 계약을 불발했죠. 쿠민가가 연장 계약을 반대했는데 이제 금액 액수가 구단과 쿠민가 사이에 편차가 좀 커서 계약이 불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단이 제시한 게 30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30일? 네. 쿠민가는 그거보다 더 큰 계약을 원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데 사실 쿠민가가 올 시즌 끝나면 루키 계약이 끝나서 이제 제한적 FA, RFA로 풀리게 됐는데 못 잡으니까 그냥 트레이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제한적 FA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얼마에 가져가겠다 만약에 35밀을 질렀어요. 그러면은 원소속 구단인 골스가 우리도 35밀 줄게 똑같은 금액으로 제시를 하면 골스 소속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쿠민가를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쿠민가가 지금 촬영 현재 발목 부상으로 좀 많은 경기를 빠지고 있는데 바로 전 시즌에 이렇게 부상으로 좀 길게 빠지게 되면 계약에도 좀 영향이 가서 쿠민가를 보다 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쿠민가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지켜야 된다는 분이 2분 계시고 보내야 된다는 분이 1분 계시는데 그러면 보낸다는 분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네. 보내면 어디 또 누구랑 바꿔야 될까요? 우선은 일단 쿠민가 약간 변호사 같은 분이 2분 계셔서 제가 상당히 좀 쫄리는데 쿠민가의 방점은 그건 것 같아요. 쿠민가 좋은 선수고 말씀하셨다시피 수비 에이스 막을 수도 있고 공격에서도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근데 과연 이 친구를 연간 거대한 액수를 주면서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 저번 시즌에 30밀로 팀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그것보다 이상을 선수가 원한다는 건데 상대 에이스 하나 맞겠다고 연간 35밀에서 40밀을 태워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쿠민가를 바꿔와야 한다. 아까 하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세비치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워리어스가 결국은 부세비치를 원하는 것도 부세비치뿐만 아니라 빅맨 자원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린과 TJD가 주로 조합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둘로 과연 뭐 클리블랜드의 알렌 모블리 조합이나 뭐 하텐슈타인 홈그랜 이런 조합들 과연 그린이랑 TJD로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못 막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부세비치 같은 빅맨을 데려와야 한다. 심지어 스페이싱까지 되니까 완전 땡큐죠. 네. 그래서 저도 부세비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캠 존슨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샐러리도 지금
상당히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캠 존슨이 훨씬 더 쿠민가보다 골스에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이 친구가 3점 성공률이 31.9%인데 더 위력이 배가 되는 게 코너 3점. 이 친구 지금 코너 3점이 5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쿠민가는 아까 스탯상으로는 3점 슛이 35%이 정도였는데 코너 3점은 오히려 더 내려가더라고요. 30%더라고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의 이러한 스페이싱을 기반한 농구에는 캠 존슨이 훨씬 더 적합한 선수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지금 상당히 핫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미래인 1라픽까지 태워도 된다. 지금 골든 스테이트가 사용 가능한 1라픽이 3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한두 장 정도는 어쨌든 커리 프라임 때 지금 쇼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근 10년 내로 커리 같은 선수 골든 스테이트에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쇼부 봐야 된다고 보스턴 팬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 찬우님께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린이랑 트잭대 조합으로 네네. 다른 강팀들의 빅맨들을 못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부세비치나 캠 존슨이 추가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세비치는 완전한 빅맨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이 측면에서 보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세비치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 루니가 그때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트잭대 그린 부세비치 이 세 명을 이제 빅맨 조합을 번갈아 쓰면서 그린에게도 조금 높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나 다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세비치는 상당히 높이 보강 측면에서는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캠 존슨 역시 저는 쿠민가보다 훨씬 더 좋은 리바운더라고 생각을 해요. 캠 존슨이 비록 데뷔 초반에는 리바운드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뒤로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부세비치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골스 경기를 많이 보면은 빅맨이 확실히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확실히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솔직히 경기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는데 부세비치 데려오면 아무래도 좀 부실했던 골매치나 그러니까 디그린이나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키가 센터만큼 크진 않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센터를 하나 데려온다면 골스에게 확실한 보강이 되겠지만 사실 부세비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굳이 쿠민가가 껴야 되나 이거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불스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쿠민가 정도면 되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 10년 한번 긁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불스 경영진이었으면 쿠민가 없으면 오히려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세비치랑 캠 존슨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켜야 한다고 하셨던 두 분한테 만약에 트레이드 한다면 어디 누구 정도 돼야 지켜야 한다는 이 의견을 거스르고 쿠민가를 보내고 데려올 만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매물은 캠 존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찬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캠 존슨을 데리고 온다면 무조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애초에 쿠민가가 바라는 계약과는 다르게 연가 계약으로 3년 정도 묶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현실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성을 따져보면 사실 지금 오클라호마 등등의 강팀들도 캠 존슨을 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브루클린은 배짱 장사를 시도하고 있죠. 1라운드 픽 2장 가져와라. 2장 안 가져오면 나는 안 줄 거다를 시전하고 있는데 과연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그거를 태울만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해요. 저도 마저 보태 얘기하자면 굳이 이번 시즌에 1라픽까지 태워가면서 솔직히 트레이드 매물도 많지 않은데 대권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은 매물들인데 굳이 올해 꼭 급하게 트레이드를 해야 되나. 왜냐면은 다음 시즌 되면은 사실 저는 쿤버가 내년에 되면 언해피를 띄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매물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너무 애매하게 갔다가 커리의 이 황혼기를 그냥 아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리의 프라임 타임이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저는 지금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는 뭔가 사람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청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설마 조금 저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1년 2년 내년 시즌 바로 기량이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한 번 더 도박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루키 스케일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남겨야 된다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재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아까 하선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RF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팀들이 쿠민가의 가치를 얼마로 보냐가 제일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하선 씨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상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도 하고 쿠민가라는 선수 자체가 되게 양날의 검 같이 운영이 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연 30밀 제시했었고 연 30밀보다 낮게 다른 팀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면 되는 카드고 혹시 그거보다 비싸서 자기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얘를 안고 가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린 최선을 다했다를 시전해버리면 약간 사실 가불기 모드를 걸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팀이 얼마 정도를 쿠민가에게 제시해 주냐가 제일 핵심적인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30밀 이상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럼 만약 브루클린이 뭐 35밀 이렇게 불렀다. 과연 뭐 매치 하십니까? 제가 골스 프런트라면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국 30밀을 본인들의 맥스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올 시즌 뭐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그렇다고 쿠민가에? 저는 부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쿠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쭉쭉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선수기도 했고 이제 12월 달에는 주전으로 뛴 경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들에서 12월에는 20득점 6 리바운드 3 어시스트라는 꽤 솔리드한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일정한 볼륨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 선수를 30밀을 주고 데리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제 대척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30밀보다 뭐 더 높은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낮은 계약으로 계약을 할까요? 내가 예언가가 아니라서 사실 뭐 제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쿠민가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유튜브 쿠민가 하이라이트 영상도 많아지고 있고 거기 댓글 보면 이제 쿠민가 생신가 뭐 이러면서 드립도 나오면서 골스 팬들에게 애착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오래된 베테랑들 있잖아요. 커리나 그린 이 선수들은 쿠민가를 남겨야 된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프런트 측에다가 쿠민가 버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스마트하지 않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골스 내부에서도 쿠민가를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한 30밀 조금 오버되는 선까지는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엄플 아닌가요, 그린? 그린이 항상 네. 가만히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골든 네. 스테이트도 쿠민가를 밀어주고 싶어하는 무브를 많이 보이고 있긴 해요. 그 주전으로 올린 것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4, 15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5경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주전으로 뛰던 선수인데 스티븐 커랑 전화를 했다고 하죠. 스티븐 커가 전화를 걸어서 후보로 내려도 괜찮겠냐는 얘기를 했을 때 쿠민가가 우리 팀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오케이를 되게 쿨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린도 그렇고 그리고 커리도 최근에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나는 우리 팀의 미래를 저당 잡혀서 하는 트레이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스티븐 커, 커리, 그린, 골든스테이트 3대장이잖아요. 이 셋이 전부 다 같은 마인드로 쿠민가에게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쿠민가에 대한 얘기는 뭐 얼추 다 해본 것 같고 쿠민가랑 같은 드래프티이자 골스의 미래로 연장 계약까지 한 무디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디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무디는 괜찮다고 봅니다. 단순히 무디가 쿠민가보다 실력적으로 낫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적으로 계약 묶여 있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디가 그 저번 오프 시즌에 이제 3년 3,900만 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1년으로 치면 대강 1,300만 달러인데 올 시즌 풀 MLE 값이 비슷하더라고. 한 1,200만 달러?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중간값에 가까운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라운드 14픽으로 뽑히고 심지어 당시에도 골든스테이트가 7픽으로까지 뽑으려고 했었다라는 이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이렇게 이 정도로 계약으로 묶은 것은 사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그렇지 상당한 염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그린이랑 쿠민가가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빅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누가 4번, 5번 누가 보느냐? 무디가 지금 4번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8분 정도 뛰면서 4번 롤에서 썩 괜찮은 수비랑 공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디가 올 시즌 평균 뛴 게 1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이렇게
중용받으면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고 심지어 무디가 인터뷰에서도 4번 수비까지도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는 저는 조각으로서는 워리어스한테 최고의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쿠민가보다도 더 괜찮은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변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도 무디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 한 5년 내를 보면 리그에서 가장 각광받는 포지션이자 수요가 가장 높은 포지션이 3&D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디가 딱 그에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점 확률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젠 3할 후반대를 던져주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쿠민가가 이제 팀 수비의 약점을 보였다면 무디 같은 경우엔 팀 수비 이해도가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윙스팬도 되게 긴 선수예요. 2m 15거든요. 이런 자신의 팔 길이를 10분 이용해서 되게 스틸이나 아니면 루즈볼 경쟁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참여해주는 선수라서 전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 기간 자체도 워낙 염가로 잘 잡힌 것 같고 아직 22살인 어린 선수니까요. 사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솔리드해지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소님은 무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이제 모제스 무디에 대해서 좀 스탯이랑 이런 걸 봤는데 모제스 무디가 3&D 자원으로서 쿠민가보다 훨씬 나은 3와 이제 디펜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계약도 충분히 쿠민가보다 훨씬 좋은 계약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커서 모제스 무디 상당히 좋은 자원이지만 이게 쿠민가보다 득점 볼륨이 뛰어나다? 사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쿠민가만큼의 득점 볼륨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봐서 모제스 무디가 쿠민가보다 팀의 핵심으로 코어로 자리 잡고 키우기에는 조금 별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디는 아무리 높게 쳐줘도 결국 조각일 뿐이니까 네. 쿠민가는 코어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무디는 사실 코어급 득점력이든 뭐든 그런 걸 기대하기 자체가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근데 워리어스는 어쨌든 커리랑 위긴스가 득점해주고 조각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심지어 그런 조각으로서 무디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골스에서 특히 더 농구를 하려면, 골스뿐만 아니라 현대 농구를 하려면 스페이싱에 기반한 3점 슛, 특히 코너 3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디는 42.6%로 3점 슛 성공률이 코너에서 더욱 올라갑니다. 무디가 42.6%인 만큼 스페이싱이랑 코너 3점에서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조각으로는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골스와 어울리는 게 쿠민가보다는 모제스 무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쿠민가가 골스의 장점과는 사실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슈레더를 영입하면서 쿠민가를 위한 세팅을 많이 해주면서 슈레더와 쿠민가의 조합 이거 생각보다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슈레더와 쿠민가를 쓰면서 골스 그 옛날에 짧은 패스를 많이 하면서 3점 슛 기회를 창출해서 그런 농구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슈레더와 쿠민가가 플로어에 있을 때 좀 더 그 투박한 농구, 골스의 농구와는 솔직히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 특유의 옛날 농구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농구를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골스를 볼 수 있습니다. 모제스 무디가 골스 농구에는 맞다고 봐도 골스가 쿠민가를 위해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민가가 의외로 버디힐드랑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버디힐드이더라고요. 가장 중용받고 있는 커리, 그린 아니면 위긴스보다도 버디힐드랑 가장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커리랑 그린이랑 위긴스랑은 쿠민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커 감독님이 생각을 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쿠민가도 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온볼 플레이어고, 그러려면 이제 버디힐드 같이 공간을 벌려줘야 하는 선수가 버디힐드뿐만 아니라 4명이 그렇게 플로어에 있어야 효율이 난다. 근데 커리, 그린 혹은 위긴스가 있으면 쿠민가는 좀 따로 논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힐드를 그동안 쿠민가와 함께 기용을 했고, 그 상태로는 워리어스의 올 시즌 상황이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네네. 이제 쿠민가를 떠나서 워리어스가 지금 시즌 초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달리면서 1위를 달리다가 지금 11위까지 떨어지면서 프린토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됐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골스는 우승을 노리는 건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골스는 지금 일단 프린토부터 노리고
일단 8위 정도는 안착을 해야 그래도 프로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스는 그 시즌 초에 좋았던 모습들, 뭐 힐드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과 뭐 워리어스 부상 문제들이 해결돼서 사실 팀 내부적으로 고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서 트레이드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 워리어스가 이거를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하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시즌 초에 뭐 12승 3패하고 잘 나갈 때는 뭐 쿠민가에 대한 걱정이 좀 적었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었죠. 네.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금 플레인 토너먼트도 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본 것처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활용해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지 혹은 쿠민가와 함께 커리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인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주목해봐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다들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채용님부터 한번 소감 말해볼까요? 사실 NBA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나눌 상대가 되게 없었고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NBA 마니아 같은 카페에서 많이 그런 글들이나 읽으면서 되게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마주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다른 감상과 다른 느낌들이 들고 정말 재밌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하선님. 사실 이제 제가 기회 좀 정보를 얻는 데는 오픈 채팅방이나 뭐 NBA 매니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레이커스 팬이고 저희 랄방이라고 또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레이커스 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보 얘기하고 있고 많은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NBA 많이 인기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홍보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수상소감이에요. 수상소감. 날방의 규모가 큰가요, 그게? 지금 180명, 2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소감 얘기해주세요. 소감. 소감 얘기하자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D님 안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우님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쿠민가를 거의 트레이드 안 시키면 안 된다고 너무 뭐라 한 것 같아서 조금 쿠민가한테 미안하기까지 하는데요. 쿠민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저는 좀 비판 아닌 비판을 했냐. 보스턴과 골스가 다시 한번 파이널에서 자웅을 겨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골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파이널까지 올라와서 커리랑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재밌는 진행자분 그리고 패널분들과 함께해서 재밌는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느바비큐 G리그 3회차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느바비큐 G리그는 다음 4회차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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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